네, 안녕하세요. 네, 그래서 오늘 제가 수업을 못해서 부강 강의 찍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배울 거는 앙상블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앙상블이라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앙상블은 뭐 하는 건지 우선 쭉 한번 이론 관련해서 이야기를 할 건데요. 그럼 이 앙상블은 뭐냐라고 물어본다면은 우리가 지난번까지 여러 가지 클래시피케이션 메소드들 배웠었죠. 뭐 리니어 리그레션도 배웠고, 로지스틱 리그레션도 배웠고, 인공신경망도 배웠고, 또 뭐 배웠죠? SVM도 배웠고, 디시전 트리도 배웠고, 여러 가지 알고리즘에 대해서 다 공부를 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앙상블은 뭐냐? 걔네들을 가지고 합치는 거예요. 그래서 모델을 하나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모델을 한 10가지를 만든 다음에 그 10가지 모델에서 10가지 모델들이 각자 투표를 하는 거죠. 나는 얘라고 생각해. 나는 얘라고 생각해. 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그것을 반영해가지고 모델을 만드는 것을 앙상블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앙상블이라는 뜻이 보통 우리가 뭐 같이 협업하거나 이런 것들을 앙상블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모델들끼리 서로 합쳐가지고 예측하는 이런 것들을 우리는 앙상블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단순해요. 그냥 모델이 10개가 있으면은 서로 다른 분류기들을 혼합해서 더 좋은 클래시파이어를 만드는 이런 것들을 우리는 앙상블 방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당연하죠. 10명의 전문가가 어떤 예측하는 것이 각각 개인에 대한 것보다 좀 더 안정적일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것들을 앙상블이라고 하는데 단순히 앙상블을 한다면은 제가 이렇게 수업을 만들지 않았겠죠. 그래서 이 앙상블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알고리즘을 쓰는 건지 그리고 데이터들은 어떻게 해야지 앙상블이 잘 되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오늘은 배워보도록 할 겁니다. 그리고 앙상블들을 하는 것들은 또 부스팅이라는 개념도 있는데 이것과 관련돼서도 배울 거고요. 그래서 부스팅도 배울 거고 마지막에 스태킹. 그래서 어떻게 얘네들은 예측된 결과물들을 합치는지와 관련해서 또 배워보도록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총 크게 한 4가지 정도가 있어요. 보팅, 배깅, 부스팅, 스태킹이라는 방법 4가지 정도가 있는데 가장 먼저 보팅이라는 것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팅이 뭘까요? 보팅은 영어로 투표가 vote라고 하죠. 그래서 투표하는 것과 같습니다. 즉 뭐냐면은 얘네들은 majority voting이라고 해서 그냥 majority가 선택한 클래스를 선택하는 것을 우리는 voting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굉장히 단순한 거예요. 우리가 모델을 뭐 10개를 만든 다음에 6개가 하나로 예측하면은 걔네들을 우리가 선택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죠. 그래서 플루리티 voting 가장 많이 선택된 것을 사용하고요. 뭐 굉장히 일반적이죠. 우리가 아는 민주주의랑 거의 동일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고 각각의 분류기는 서로 다른 분류 알고리즘들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모델, 뭐 디시전 트리 모델 하나, SVM 모델 하나, 로지스틱 리그레션 모델 하나를 해서 얘네 둘은 B라고 예측했는데 뭐 예를 들어서 뭐 암 진단하는 문제에서 얘네 둘은 암이라고 예측했는데 얘는 암이 아니라고 예측할 경우 이 두 개가 이 사람은 암이라고 예측을 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암일 거다라고 예측을 하는 그런 부분이 바로 우리가 볼 수 있는 이 메이저리티 보팅의 한 예시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보는 게 이 알고리즘을 서로 다른 트레이닝 셋에 적용을 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알고리즘들 하나하나가 같은 트레이닝 셋에서 배운 것들이 아니라 서로 다른 트레이닝 셋을 가지고 배울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통 우리는 이런 식으로 하는 가장 대표적인 예시는 랜덤 포레스트라고 합니다. 랜덤 포레스트는 뭐냐면은 우리가 디시전 트리 배웠잖아요. 디시전 트리에 대해서 서로 다른 트레이닝 셋에 대해서 모델들을 각각 구했을 때 걔네들을 합쳐서 보팅을 한 경우 얘네들은 랜덤 포레스트라고 하는데 그런 이 알고리즘이 대표적인 보팅이고 다른 트레이닝 셋에 적용한 예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이렇게 보팅해서 하는 것까지는 알겠는데
그러면은 이렇게 voting을 할 때 왜 잘 되는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voting하면 왜 잘 되는가라고 했을 때 앙상블 메소드의 성능을 한번 보자면은 우리가 n개의 분류기가 이진 분류, 그래서 yes or no, 아까 뭐 암인지 아닌지와 같은 바이너리한 분류를 실행하는 경우 각 분류기가 에러 비율 에타만큼의 에러 비율을 가진다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그랬을 때 우리가 이것을 앙상블을 한번 했을 때 그때가 에러가 나올 확률을 계산해 본다면은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얘가 제대로 했을 때를 이렇게 연산을 해서 보면은 메이저리티가 에러를 내지 않는 이상 앙상블은 웬만하면 에러를 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모델이 11개가 있고 각각의 모델이 25%의 확률로 실수를 한다고 쳐봅시다. 근데 11개에 25%인데 그러면은 한 6개 정도가 실수를 해야지만 우리가 에러가 실제로 나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이렇게만 하더라도 에러 날 확률이 0.034로 확 줄게 됩니다. 즉 모델 하나를 썼을 때는 25%의 에러가 날 수 있는데 모델을 11개 구성해서 보팅을 하면은 에러 날 확률이 25%에서 3.4%로 급격하게 줄게 된다는 뜻이죠. 이 말은 즉슨 이렇게 앙상블을 하면은 훨씬 더 모델 하나 사용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좋은 성능을 낼 수가 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또 문제점은 있죠. 완벽하게 이렇게 되지는 않겠죠. 왜냐하면은 우리가 배우는 알고리즘들은 각각 서로 독립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독립을 가정했잖아요. 독립 시행을 가정하고 이 에러 확률을 구한 건데 독립이 아닐 경우에는 우리가 그냥 이것보다는 훨씬 더 높게 나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에타 값을 조절해가면서 앙상블 확률을 했는데 뭐 에러가 우리의 모델이 에러 낼 확률이 50% 이하인 경우는 보통 앙상블을 한 경우가 훨씬 더 좋은 성능을 가집니다. 그래서 앙상블을 이 에러가 0.5보다 작으면은 앙상블을 하는 것이 무조건 유리하다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0.5 이렇게 되면은 앙상블이 훨씬 더 좋다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것도 의미는 당연히 좋죠. 왜냐하면 웬만한 경우는 에러가 50% 이상이면은 에러가 50%보다 크면은 사실 실제로 이 모델을 쓰지 않을 확률이 않을 가능성이 더 높기 때문에 웬만한 경우에는 앙상블 메소드가 더 좋은 에러를 가진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팅을 하는 방법도 사실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우선 첫 번째로 각 분류기가 동일한 웨이트를 가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우리가 보팅이라는 것을 했을 때 투표를 할 때 우리 지금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민주주의고 모든 사람이 하나의 표를 가지잖아요. 근데 이렇게 앙상블을 해서 투표를 할 때 굳이 이렇게 각 분류기가 동일한 웨이트를 안 가질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동일하게 웨이트를 주면 이런 식으로 해서 아까 말한 11개에서 6개가 아니오라고 했으면은 아니오라고 결론을 이런 식으로 내리면 되는데 각 모델이 동일한 웨이트가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모델은 굉장히 잘 예측하는 경우는 걔에 대해서 가중치를 더 주는 게 더 올바른 방향이라고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얘는 민주주의가 아닌데 민주주의가 아니게 우리가 각 분류기에 대해서 서로 다른 웨이트를 부여하는 경우는 이런 식으로 됩니다. 이 아그맥스라는 게 이 중에서 가장 큰 거를 취한다는 거라서 각각의 데이터에 대해서 우리가 W라는 웨이트를 비교를 해서 그것에 곱해가지고 웨이트를 곱해가지고 적합한 Y를 예측하는 문제로 바꿀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우리가 X 같은 경우는 I면 1, 아니면 0을 반영하는 것을 이렇게 정의를 했을 때 우리가 이런 형태로 Y를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는 것보다 실제 값에 대해서 대입해서 보는 게 훨씬 더 쉬울 거예요. 예를 들어서 분류기 3개의 웨이트 값이 이렇게 다칩시다. 그래서 1번, 2번에 비해서 3번이 훨씬 더 중요한 상황이라고 했을 때 1번이 0, 2번이 0, 3번이 1을 예측하더라도 그래도 이 3번의 웨이트가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럴 경우는 무조건 세 번째, 즉
0이 아닌 1로 예측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각각 웨이트가 다를 경우에는 각각 예측 값에 대해서 웨이트 값을 곱해가지고 더하면은 어떤 값으로 할지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로 각 분류기가 클래스에 대한 확률을 반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 로지스틱 리그레션이나 로지스틱 리그레션도 그렇고 디시전 트리도 그렇고 웬만하면 확률을 반환하거든요. 알고리즘이. 그렇게 해서 확률을 반환하는 경우는 그 확률을 각각 다 고려를 해가지고 그 확률에 대해서 웨이트를 곱해서 더하는 것으로 됩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처럼 0.2, 0.2, 0.6인데 이 0.2 첫 번째에는 0.9 대 0.1로 예측하고 두 번째에는 이렇게 예측하고 세 번째에는 가중치는 높지만 조금 헷갈린다고 주장을 하면은 이것을 아까 이렇게 이 경우는 우리가 1로 예측하겠지만 이럴 경우는 이 가중치에 대해서 각각 0.2, 0.2, 0.6을 대입해가지고 i는 0일 확률이 0.58로 계산하고 i가 1일 확률을 0.42로 계산해서 이 경우에는 y 햇이 0, y를 0으로 예측을 하게 되는 겁니다. 즉 우리는 우리가 아는 일반적인 민주주의는 이건데 우리가 각각 모든 분류기가 동일하지 않고 중요도가 다를 경우에는 웨이트를 곱해서 하고 각 분류기가 단순한 아웃풋, 그러니까 SVM 같은 경우는 보통 아웃풋이 그대로 나오죠. SVM처럼 아웃풋을 그대로 내뱉는 게 아니라 우리가 로지스틱 리그레션처럼 확률을 반환하는 경우는 그것에 대해서 각각 곱해가지고 가중치에 따라서 더해가지고 얘를 어떻게 예측할지를 한번 보게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통 우리는 보팅이라고 하고 세 가지의 큰 경우의 수가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봤던 다수결과 동일하게 하는 것들은 하드 보팅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아까 마지막에 있던 확률을 반환하는 것처럼 확률을 좀 고려해가지고 모델을 예측하는 경우는 우리가 소프트 보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드 보팅은 우리가 그냥 완벽하게 그냥 결과만을 주는 것이 하드 보팅이고 우리가 그것에 대한 확률을 고려하는 것들을 소프트 보팅이라고 해서 아래에 이 그림을 보면 좀 될 거예요. 우리가 하드 보팅은 이 클래시파이어로 최종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1번 클래시파이어가 1, 2번이 2, 3번이 1, 4번이 1 이런 식으로 예측할 경우는 3대 1이기 때문에 이 앙상블 모델은 1로 예측한다고 하면은 이게 정확히 나올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소프트 보팅에서 1일 확률을 7대 3, 2대 8, 8대 2, 9대 1 이런 식으로 예측하면은 이것에 대해서 각각 곱한 다음에 예측을 해야 됩니다. 이럴 경우는 0.35 대 0.65라서 1을 그대로 이 왼쪽 값과 결과는 동일하긴 하지만 일부 부분에서는 이 결과물에서 차이가 날 거고 일반적으로는 소프트 보팅이 조금 더 예측 성능이 우수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조금 더 정보를 많이 반영해가지고 예측하기 때문에 조금 더 예측 성능이 우수하다 이런 식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형 같은 경우는 제가 조금 뒤에 이론 설명을 쭉 다 하고 나중에 제가 한번 꼭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측을 한 경우를 제가 보면은 우리가 아로시 커브 전에 배웠었죠. 아로시 커브는 우리가 에큐러시랑 비슷하게 성능을 측정하는 지표인데 왼쪽 위에 이쪽에 가까이 이 모형이 왼쪽 위에 가까이 있으면 있을수록 더 좋은 모델이다 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그런 것이 우리가 아로시 커브라고 했는데요. 로지스틱 리그레션, 디시전 트리, KNN 이렇게 세 가지 AUC가 이 정도인 세 개를 가지고 제가 앙상블을 했더니 메이저리티 보팅을 했더니 0.95로 가장 좋은 것 정도의 성능을 나타내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메이저리티 보팅이 굉장히 성능이 우수하거나 라고 결론을 내릴 수가 있다는 거죠. 이 세 개를 합쳐가지고 더 좋은 모델을 만들고 이 경우에 디시전 바운더를 한번 봐보겠습니다. 그랬을 때 KNN 누가 봐도 디시전 바운더리가 조금 지저분하죠. 왜냐? 로지스틱 리그레션 디시전 바운더리가 깔끔하죠. 왜냐? 얘는 선형 방법이기 때문에 가장 적합한 직선 하나를 그려서 파란색과 초록색을 분류하는 것이 로지스틱 리그레션이라고 볼 수 있고
디시전 트리도 굉장히 수평 수직으로 결정면이 나뉘죠. 왜냐? 얘는 데이터를 분할하는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이고 KNN은 굉장히 이 부분이 더럽죠. 왜냐? 얘 같은 경우는 가장 많은 애들에 대해서 하기 때문에 이 중간에 가장 많은 애들에 대해서 부여하기 때문에 결정 관계가 깔끔하게 나오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을 셋을 정확히 합치면은 이런 식으로 결론이 나는 걸 볼 수 있어요. 즉 디시전 트리를 기반으로 하되 이 부분은 KNN 닮았고 이 부분도 KNN 닮았죠. KNN 닮고 어떤 또 일부분은 또 로지스틱 리그레이션 닮고 해가지고 이 세 개의 장점만을 추린 메이저리티 보팅을 드디어 이제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 그림을 보면은 세 가지의 분류기가 바운더리가 섞인 형태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디시전 트리라는 건 굉장히 좀 유사해 보이나 KNN의 논리니어티 이쪽에서 논리니어한 방법들을 그대로 포함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가장 간단한 보팅에 대해서 배워봤어요. 보팅은 뭐였죠? 보팅은 민주주의처럼 투표하는 거죠. 투표에서 각각 모델들이 각각 투표를 하고 반영을 하는 건데 각자 표를 하나씩 할지 가중치를 각게 둘지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세부적인 사항들이 달라지는 그런 것을 한번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다룰 거는 배깅이라는 부분이에요. 배깅은 뭐냐? 보팅 같은 경우는 단순히 투표하는 거라면 배깅은 우리가 데이터들을 중첩되게 샘플링해서 데이터셋을 구성하는 게 특징입니다. 보팅 같은 경우는 보통 일반적으로 데이터 모델 간 학습한 데이터 거의 비슷해요. 근데 배깅에는 부트스트래핑이라는 방법을 활용해서 데이터들을 이런 식으로 나눠가지고 샘플링해서 이것을 통해서 하나를 구하고 또 얘를 통해서 하나를 구하고 해가지고 모델들을 만들어서 앙상블을 하는 것들을 우리는 부트스트래핑이라고 합니다. 데이터가 중첩된다는 게 가장 큰 특징이죠. 그래서 우리는 보통 n개가 데이터가 뭐 100개가 있으면은 걔네들을 복원 추출해가지고 만드는 게 우리가 배깅 방법이고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예시는 랜덤 포레스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랜덤 포레스트 같은 경우는 데이터가 n기가 있을 더 많을 때 데이터의 개수를 적당히 뽑아가지고 각각 모델별로 다른 데이터로부터 모델을 학습하게 만드는 거죠. 왜 이렇게 하냐면은 이 앙상블이라는 알고리즘 자체가 이 하나하나의 알고리즘들이 서로 독립성을 띠고 있고 서로 관련이 없으면 없을수록 더 좋은 성능을 나타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데이터들을 중첩해가지고 서로 다른 데이터들을 부여해서 모델을 만드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복원 추출한다고 볼 수 있고 피처 개수 루트 개만큼 한 피처가 10개면 9개 정도를 임의로 선택을 해서 디시전 트리처럼 이렇게 가지를 나눠서 반복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보면은 우리가 어떻게 학습되는지를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있는 애들에 대해서는 다수결이나 평균을 이용해서 프리딕션을 하고요. 그러면 랜덤 포레스트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 트리, 디시전 트리가 여러 가지가 있고 그 트리들은 각각 다른 데이터로부터 다른 피처들을 가지고 학습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배깅과 보팅의 특징이죠. 배깅은 데이터들끼리 다 다르다는 것이 특징인 거죠. 그래서 다시 얘네들 가지고 n개의 샘플을 가지고 m개 피처들을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모델을 구성한다. 그래서 DT를 사용해서 정확도를 높이고 오버피팅을 또 나중에 해결할 수가 있죠. 왜냐하면 이 트리 하나하나가 복잡하면 이런 문제를 또 해결할 수가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사실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제가 조금 뒤에 할 코딩을 통해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코딩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구현한 트리 같은 것들이 어떻게 되는지를 봐서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어트리뷰트가 16개가 있다면은 각각 4개의 피처를 고른 다음에 피처도 랜덤하게 고르고 데이터도 랜덤하게 골라서 모델들을 막 만든 다음에 그 모델들을 앙상블 해가지고 가장 좋은 애들을 예측하는 것이 랜덤 포레스트다. 그리고 이것도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앙상블 방법 중에 하나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추가적인 제가 이런 코딩 같은 것들은 다음 영상에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래서 벌써 보팅, 투표, 배깅, 데이터들끼리 서로 좀 독립성을 가지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배워봤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봐야 하는 방법은 부스팅이라는 방법이에요.
부스팅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마 지난번에 수업 시간에 이야기를 했을 수도 있을 텐데 최근에 케글 같은 데서 가장 좋은 성능을 나타내는 알고리즘은 바로 부스팅이에요. 그래서 부스팅의 성능 면에서도 굉장히 좋고 학습도 좋기 때문에 정말로 이 회사 같은 데서도 많이 쓰이는 것이 부스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부스팅의 특징은 백인과 이 위의 애들과는 조금 다르게 우리가 데이터들 각각을 위크러너, 데이터들을 모델 하나하나들을 조금 간단하게 만들어서 걔네들을 합쳐서 스트롱 러너, 합쳐서 강력한 모델을 만든다는 것이 특징이고요. 부스팅은 또 다른 특징이 모델을 순차적으로 학습한다는 것이 특징이에요. 아까 봤던 우리가 백인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뭐 샘플링 데이터로 다르고 피처로 다르지만 데이터들을 동시에 학습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 얘네들끼리 서로 영향력을 안 주기 때문이죠. 근데 부스팅 같은 경우는 우리가 모델들을 순차적으로 학습을 해서 첫 번째 모델 학습하고 그것 때문에 두 번째 학습하고 세 번째 학습하고 이렇게 순차적으로 학습하기 때문에 학습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린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부스팅은 뭐냐? 우리가 데이터 샘플이 있다면은 걔네 중에서 분류가 잘 안 되는 그런 애들을 가지고 계속 언어들을 만들어서 걔네들을 활용해서 실제 예측과 어그리게이션 하는 그런 것들이 어댑티브 부스팅, 어다부스트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또 많이 쓰이는 알고리즘 중에 하나가 그라디언트 부스팅이라는 알고리즘이고 아까 얘기했던 가장 좋은 부스팅 알고리즘 중에 하나가 그라디언트 부스팅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거의 제일 좋은 알고리즘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물론 훨씬 더 복잡한 데이터에 적용돼야 되는 딥러닝을 제외한다면은 일반적인 머신러닝에서는 그라디언트 부스팅이 지금 현재는 거의 가장 모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그라디언트 부스팅은 뭐냐면은 이전에 어떤 모델이 예측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걔네가 예측하지 못한 그런 부분들을 활용해가지고 또 학습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조금 보완해 줄 수가 있는 거죠. 학습을 한 다음에 내가 잘 못하는 오답 노트 같은 개념으로서 오답에 대해서 다시 예측을 잘할 수 있는 모델을 제공해 주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좋은 모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들이 순차적으로 학습된다. 이러한 부분들이 부스팅 알고리즘들의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사실 그래서 약간 오답 노트, 내가 틀린 부분에 대해서 더 잘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들고 라는 부분이 그라디언트 부스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먼저 부스팅과 비슷한 아다부스트, 어댑티브 부스팅이라는 방법에 대해서 알고리즘들을 조금 더 상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이다부스트 분류기 같은 경우는 우리가 D 트레이닝 데이터가 주어집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일단 데이터를 또 쪼개가지고 가장 기본 분류기를 하나, 클래시파이어를 하나 학습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또 다른 데이터와 기존에 못했던 틀렸던 애들에 대해서 우리가 또 런을 학습하고요. 그 다음에 얘네들에 대해서 또 서로 다른 결과인 애들에 대해서 또 새롭게 위크 러너를 만들고 해가지고 일반적인 데이터랑 위크 러너는 왜 뭐냐면 우리가 이거 하나하나에 크게 집중 안 하던 듯이 이 별로 성능이 좋지 않은 좀 안 좋은 애들을 가지고 묶으면은 앙상블이기 때문에 얘도 결국에는 좋은 성능을 나타낸다는 뜻인 거죠. 그래서 얘네들이 서로 다른 결과인 애들에 대해서 위크러너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위크러너 해가지고 앙상블하는 것이 아다부스트의 대략적인 그런 알고리즘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얘도 결국에는 사실은 이런 부스팅이나 백인 같은 그런 알고리즘들은 대부분 트리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리가 기본이 된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에이다부스트 알고리즘 같은 경우는 일단 먼저 모든 애들의 웨이트를 같게 설정합니다. 그 다음에 부스팅을 그때그때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제2번째에서 우리가 아마 이게 있겠죠. 웨이트드 된 위크러너. 그래서 이 위크러너가 하나 있을 텐데 얘를 가지고 y를 예측해가지고 얼마나 내가 에러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그래서 그 기준들에 따라가지고 이 내 웨이트에 따라가지고 계속 웨이트를 바꾸고 개수를 바꾸고 라는 형태로 학습이 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아마 이렇게만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이 점을 좀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이 수식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좀 간단한 예시를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데이터가 이렇게 주어져 있는 데이터가 있다고 해봅시다.
그랬을 때 가장 먼저 학습했을 때는 그림 1에서 모든 샘플의 웨이트 같음으로 점선과 같처럼 이런 식으로 학습이 됩니다. 즉 우리는 지금 이 파란색과 빨간색 점에 대해서 파란색과 주황색 점에 대해서 주황색과 파란색을 분류하는 건데 첫 번째로는 이렇게 분류했다는 거죠. 근데 그럼 문제가 뭐가 있을까요? 다른 애들이 다 좋은데 얘네들은 예측이 틀리게 되죠. 그러면은 얘네들에 대해서 이제는 잘하는 모델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얘네들의 가중치를 높여주는 거예요. 틀린 애들에 대해서. 그래서 가중치가 크기라서 이 크기가 원래는 작았다가 점점 더 커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일단 하나 만들고 그 다음에 얘네들이 크니까 그 다음 알고리즘은 어떻게 될까요? 그 다음 알고리즘은 아마 이런 식으로 자를 겁니다. 왜냐? 얘네들에 대한 가중치가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얘죠. 이렇게 한 다음에 얘네들의 가중치가 크기 때문에 가로로 구해지는 거죠. 왜냐? 얘네들의 가중치가 크기 때문에 얘네들보단 얘에서 집중해야 돼서 가로로 새롭게 구한다고 세로로 이렇게 나온다고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1번, 2번을 합쳐가지고 3번에 대해서는 1번, 2번을 합쳐가지고 우리가 또 그랬을 때 분류 못하는 애들에 대해서 또 분류하고 4번에서 또 계속 해가지고 결국 어느 순간 멈추면은 우리는 중요도를 반영해가지고 클래시파이어를 정확히 구할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확한 분류기 아까처럼 이렇게 본다고 볼 수가 있고요. 에더부스트 작동하는 또 다른 예제 제가 온라인에서 갖고 온 건데 예제 하나 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얘 같은 경우는 아마 제가 알기로 이 빨간색 샘플 하트 디지즈 그러니까 사람들의 지금 체스트가 아픈지 그리고 뭐 안테리어가 있는지 이 세 가지의 정보를 가지고 이 사람이 심장병에 문제가 있을지 아닐지를 예측하는 문제인데요. 가장 처음에는 우리가 지금 트리가 이렇게 구해집니다. 체스트 페인을 기준으로 나눌 경우에는 이 부분이 3대2로 나뉘기 때문에 뭐 얘네들은 어느 정도 되지만 얘네들은 조금 안 준다 라고 이런 식으로 또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얘네들 3개가 지금 이렇게 잘 됐고 2개가 안 됐고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이렇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오른쪽 예제를 한번 봅시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결국에는 이 알고리즘을 선택한 거는 웨이트, 몸무게가 76 이상이면은 심장병이 있고 없으면 심장병이 없다라는 결론을 하는 가설을 하나 세웠어요. 그러면은 우리는 이 126에 대해서 예측을 하는 거죠. 126에 대해서 예측하는 경우 얘 하나만 틀리게 되죠. 그랬을 때 개수가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 전에는 우리 데이터 8개는 서로 동등한 입장이었는데 얘는 이제 문제를 틀렸으니까 얘에 대한 가중치를 높여주는 거죠. 왜냐? 얘를 이제 정상적으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얘에 대해서 투자를 하면은 우리가 이 기준으로 알파라는 값을 계산하면 우리가 계산하면은 개수가 0.97이 나오고 맞은 샘플은 이렇게 적은 샘플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마직 샘플의 웨이트, 틀린 샘플의 웨이트, 맞은 샘플의 웨이트를 한 다음에 근데 얘네들은 합이 1이 되지 않습니까? 얘네들을 합쳐가지고 우리가 샘플링을 통해서 합을 맞춰줘가지고 그렇게 계속 웨이트를 받고 나오고 그래서 나중에 결국에는 우리가 제대로 바꿀 게 없으면은 그때는 이제 제대로 가져가는 것이 또 이 아다부스트 알고리즘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 봤듯이 지금 얘 틀렸죠. 지금 1, 2, 3, 4번째 얘가 지금 분류가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은데 걔가 분류가 안 되라서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아까 말한 이런 애들에 대해서 웨이트를 계산해 보면은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웨이트가 높아게 되고 이럴 경우는 뭐 나중에 얘에 집중할 수 있는 우리가 어떤 알고리즘을 만들면은 뒤에 있던 트리에 대해서는 얘를 맞추는 알고리즘을 이제 달기 시작한다는 뜻인 거죠. 그래서 이 샘플이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 모델이 만들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여기 예제 같은 경우는 제가 이런 블로그에서 갖고 온 거라서 이 블로그를 한번 참고해 주시면은 여러분들이 더 쉽게 이 아다부스트 예 어떻게 이 가중치들이 높아지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가장 좋은 설명은 저는 얘 같아요. 이렇게 모든 애들이 동등했다가 이렇게 나누니까 틀린 애들에 대해서 가중치를 높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나누게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또 얘네들에 대해서는 것은 틀리기 때문에 가중치가 높아지고 그래서 얘가 되고 이런 식으로 계속 되면은 제대로 분류를 할 수가 있다. 그거 볼 수가 있고 뭐 코딩은 좀 뒤에 제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게 그라디언트 부스팅. 그래서 에이다 부스팅이고 그 다음에 지금 제일 많이 쓰는 건 그라디언트 부스팅인데 그라디언트 부스팅 같은 경우는 우리가 가중치를 데이터들의 가중치를 업데이트할 때 경사하강법을 활용하는 것이 특징이고요. 보통 회귀 분석에서 많이 활용한다고 합시다. 그래서 부스팅은 뭐냐면은 앞선 사람이 잘 못한 거를 제가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앞선 사람이 못한 것들을 내가 해야 되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일단 가장 먼저 어떤 모델을 예측합니다. 그 모델이 예측을 했었어 하면은 우리가 에러 텀이 나오겠죠. 첫 번째 모델이 잘 못하는 에러에 대해서 우리는 두 번째 모델은 뭐냐면 이 에러, 레지듀얼, 잔차 에러, 레지듀얼 같은 건데 이 점을 예측하는 모델을 또 만드는 거예요. 첫 번째 모형은 대략적으로 예측하고 두 번째 모형은 그것의 레지듀얼을 예측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또 모델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첫 번째 사람을 정확하게 지금 현재 예측을 할 수가 있게 되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예측에 대해서 틀린 부분에 대해서 또 다시 예측하고 계속 이것을 반복하게 되면은 우리는 트리 구조가 연속적으로 첫 번째 트리는 이렇게 생겼고 두 번째는 이 경우에 이렇게 0.1씩을 곱해가면서 이와 관련된 그라디언트 부스팅과 관련된 그런 트리가 구성이 됩니다. 그러면 그라디언트 부스팅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일단 모델이 굉장히 복잡해 보이죠. 모델을 만들고 단차를 맞추고 해서 정확하게 완벽하게 될 때까지 예측하는 알고리즘이기 때문에 오버피팅의 문제가 항상 생길 수가 있으니까 이를 조심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또 그라디언트 부스팅에서 또 봐야 되는 게 우리가 첫 번째 트리에서 첫 번째 트리, 두 번째 트리 계속 이렇게 예측하는데 얘네들을 그대로 모든 것들을 사용하면은 오버피팅이 무조건 되기 때문에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학습률이라는 걸 정합니다. 그래서 한 0.1 정도, 첫 번째 거 이 정도면 두 번째 거 0.1 정도의 가중치로 사용하고 그 다음에 또 0.1로 사용하고 계속 이렇게 진행을 해가지고 모델을 예측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그 자체, 그 다음에 레지듀얼, 그때 레지듀얼 해가지고 이렇게 쭉 데이터를 이어가면서 모델을 학습하는 것이 그라디언트 부스트 클래시파이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처음으로 가서 요약해보자면은 우리가 보팅, 민주주의 투표와 비슷한 거였고 배깅은 데이터들끼리 서로 다른 알고리즘이나 다른 데이터를 쓰면 보통 배깅이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고요. 샘플링 같은 거 샘플링 할 때 데이터들을 서로 다르게 하는 것들을 배깅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데이터들이 이 학습기들이 서로 관련이 되어 있는 경우는 부스팅 이렇게 봐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코드도 좀 뒤에 하도록 하겠고요. 그러면은 제가 봤던 이 XGB라고 하거든요. 이런 것들을 그라디언트 부스팅 클래시파이어는 굉장히 좋다 그랬죠. 그럼 얘는 왜 좋을까? 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실제로 이제는 이제 이 수업 끝나면은 여러분들이 데이터 사이언스를 계속 할 거라면은 그라디언트 부스팅을 항상은 쓰게 될 텐데 얘 같은 경우는 레귤리제이션 효과를 줄 수 있어서 오버피팅에 잘 대응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패럴렐하게 연산이 돼서 연산도 빨리 되고 하는 장점이 있어서 많이 쓰인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뭐 XGB가 아니라 일반적으로 부스팅들의 단점은 뭘까요? 그라디언트 부스팅이나 이 아다 부스트의 단점은 뭘까요? 부스팅 모델의 단점은 모델을 병렬적으로 할 수가 없고 직렬적으로 해야 되는 거죠. 왜냐? 첫 번째 모델이 나와야지 그것에 대한 잔차가 나오고 걔가 있어야지 또 세 번째 잔차가 나와서 세 번째 모델을 만들고 그래서 모델을 동시에 학습시킬 수가 없고 모델을 계속 연속해서 학습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학습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이 부스팅의 단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오늘은 사실 굉장히 단순해요. 그냥 이렇게 어떻게 하면 서로 다른 모델들을 학습하고 걔네들을 합칠까라는 문제이기 때문에 단순하고 그 다음에 배우는 거는 스태킹이라는 부분인데 스태킹이라는 거는 우리가 앙상블을 모델을 계속 그대로 학습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데이터를 나눠가지고 그 출력값을 가지고 또 예측값을 학습하고 라고 이런 것들을 우리는 스태킹이라고 해가지고요. 뭐냐면은 좀 여기도 사실은 뒤에 코딩이 따로 나오지 않아서 그냥 간단히만 제가 볼 건데 스태킹 같은 경우는 데이터 셋이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면은 그때그때 프리딕션을 하고 이렇게 계속
쌓아가지고 있는 것들을 스태킹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그때 걔네들을 입력값으로 해서 출력값을 가지고 계속 최종 예측값들을 학습하는 거죠. 최종 라벨이 아니라 예측값을 활용하는 것을 스태킹이라고 볼 수가 있고, 이 경우는 제가 아마 잠시만요. 스태킹도 여기가 있어가지고 우리가 DT, SVM 이렇게 해가지고 얘네들을 합쳐가지고 모델을 예측하는 것들을 스태킹이라 한다. 여기는 그냥 간단하게만 그냥 합치는 거기 때문에 앙상블 모델 그 자체를 학습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만 이런 게 있다. 그만 보고 나중에 여러분들이 성능을 높일 일이 있다면은 얘네들을 활용해 주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론은 좀 이렇게 일찍 끝내고 그 다음에 제가 이 다음 영상에서 실제로 여러분들은 그러면은 얘네들을 어떻게 코딩을 해서 구현을 하는지를 다음에 바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좀 이따가 실습 강의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